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비난이 집중되면서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변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적지 않은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중분위의 상생 방안 제출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응답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나서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방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도, 주민협의회 등은 폐기물 전량 135만 톤 처리해서 20만 톤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처리 물량 20만 톤은 전문기관의 정밀 분석을 거쳐 확인된 오염 폐기물로 내년 상반기까지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전문 여행사 2곳과 협약을 맺고 여행 상품을 만들어 중화권 특수목적 여행객과 수학 여행단 등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비난이 집중되면서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변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군산시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나서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군산과 김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4차례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군산과 김제의 갈등만 극단으로 치닫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비난이 집중되던 9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관할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내세운 명분에는 두 시군의 다툼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중분위의 뜻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분위는 지난달 열린 4차 조정 절차에서 전북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심상치 않으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상생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빌미로 관할권 갈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도 지도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중분위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 군산, 김제, 부안의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고향으로 가는 길은 명절 전날인 28일 오전이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올 추석 연휴는 지난 추석보다 27% 늘어난 4,022만 명이 예상됩니다. 익산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텃밭일을 마친 후 몸살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이 의심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보건소 측은 성묘와 등산 등 야외 활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중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13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2,3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에서 전체 90%에 가까운 2,100여 건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나서 철저한 검증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 민원 상담실이 가동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17개 학교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학교는 교권 침해가 잦은 학교와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에 설치된 민원 상담실은 민원인의 학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군산 골목 슈퍼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군산 슈퍼조합은 부침가루, 양념류 등 명절 주요 물품을 평균 20% 이상 인하해 골목 슈퍼에 공급하고 고객 증정용 사은품도 지원합니다. 조합은 중소기업 중앙회 보조금과 일부 자체 부담금으로 골목 슈퍼 할인 행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무려 30년에 걸친 폐기물 전략 이적 처리에서 일부 오염 폐기물 우선 처리로 바뀌었는데요. 정밀 분석을 거쳐 확인된 오염 폐기물이 20만 톤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이곳의 폐기물 143만 톤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해마다 100억 원 정도가 투입돼 30년에 걸쳐 이적 처리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현장 실효 채취를 거쳐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적 처리가 필요한 오염 폐기물은 20만 6천 톤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폐기물은 사후 관리 등을 거쳐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도 빨리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문기관의 용역,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낸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경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됩니다. 26일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 주민대책이 폐기물 배출업체가 참여한 복구협의체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변경된 처리 방안을 보면 오염 폐기물 20만 톤과 침출수 4만 7천 세제곱미터를 내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 대집행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30년을 안고 가야 했던 낭산 폐석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현 상태로는 우리가 이게 지금 16년도부터 했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거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을 안고 사는 거죠, 이게. 협약에 따라 낭산 폐석산 환경 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주민대책위가 선정한 분석기관을 통해 오염도 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연 1회씩 실시되고 낭산 폐석산 주변 500m 이내의 지하수도 선분검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결과가 공개됩니다. 복구협의체는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익산이 안고 있는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인 낭산 폐석산. 다음 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 방안과 침출수 처리 공법 등이 포함된 실시 설계가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인 환경 정화 사업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학교와 교육시설 주차장 660곳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개방됩니다.
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병의원과 약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진료합니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보건소와 병의원 80곳, 약국 80곳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은 24시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시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10월 16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0월 19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 개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가 26일 출범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협의회는 지역대표 자문위원 28명, 직능대표 자문위원 86명 등 11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2년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목표로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투데이스 트래블, 왕조 여행사 등은 익산에 관광 상품을 만들어 중화권 관광객을 늘려갈 예정인데요. 이들 여행사는 특수 목적 여행객과 수학 여행당 등 단체 관광객 모객 위주로 중화권과 익산 관광의 교류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중화권 전담 여행사인 투데이스 트래블, 왕조 여행사와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익산은 두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익산 특화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두 여행사는 익산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가페 정원이 요즘에 SNS의 핫플레이스고 도서 세트장 이런 쪽이 아마도 중화권에서는 좀 더 현재 서울로 집중된 중화권 관광객의 익산 유치를 위해 특수목적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바로 익산에 온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지금 풀리긴 했어도 거의 서울 쪽 위주라서 교류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그 학생단체들이 익산시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여행사를 통해 익산에 관광객이 방문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관광객 1인당 저희가 두 곳을 방문했을 때 10,00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추가했을 때는 12,000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상품 개발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중화권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조아갑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 직항로가 정상화됐지만 승객과 물류량은 예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일항차의 승객은 150명, 컨테이너는 140TU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 운항 당시 승객 800여 명, 컨테이너 150TU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소상공인 탑승이 제한받고 있고 물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화학물질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군산 소룡동 OCI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황린이 새어나와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OCI 측은 정비를 위해 배관을 열었다가 안에 있던 황린이 공기와 닿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OCI 군산 공장에서는 지난 9일 탱크로리 하역 작업 도중 폐운산 10만 제곱미터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오전 6시쯤 문화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이웃들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웃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시티투어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하루 7차례 운영됩니다. 투어 코스는 익산역, 원불교 총부, 고시락, 교도소 세트장, 미륵사지, 왕국리 유적, 보석박물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륵사지, 왕국리 유적, 보석박물관에서는 해설사들을 통해 문화재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익산의 여러 관광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시에 따르면 왕궁보석 테마관광지의 다이노키즈 월드, 또 보석박물관 등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천연보석 팔찌 만들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연만들기, 가래떡 굽기 등 추억 놀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은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11월 5일까지 열리는 서동공원 유등전시장,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망성면 나바위 성당과 용안 바람개빗길 관광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돈의 소비 심리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91.3으로 전달보다 3.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이어졌던 상승세가 7달 만에 꺾였습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 가운데 현재 경기 판단과 생활 형편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학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부터 15일간 ADHD 치료비 지원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5%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억 원을 들여 ADHD 학생 진단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8,20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나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63.2%로 대폭 늘어났음에도 동제품과 합성수지, 농약, 의약품 등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북지역 수입액은 4억 4,81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가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OCI SE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미성동, 옥서면의 중고등학생 73명, 대학생 17명 등 모두 9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15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한편 OCI SE는 지난 2016년부터 발전소 주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10만 원 이상의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군산사랑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추석을 맞아 다음 달 9일까지 터미널과 역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이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100명에게 답례품 외에도 군산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추석을 맞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늘 함열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고 전통시장 이용 장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의장자는 사회복지시설인 원광효도마을 사은의 집과 기독 3회원을 잇따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우성약국이 26일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총 15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한편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우성약국은 23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전북지구 월명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24일 관내 고교생 2명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명 라이온스 클럽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리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